근데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예. 이분들은 뭐냐, 퀀터 분석, 자산 매부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지표,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아요. 이분들은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지표, PE라든지 PBR, EV/EBITDA 같은 거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거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그 어떤 마법 공식이라는 희한한 이제 걸 만들어 가지고 마법 공식상 가장 낮은 기업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정말 제가 보기 이해가 안 되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투자자들의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평균이 나올까요? 딴 게 나올까요?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게. 투자자 전체의 수익률을 평균 내보면 평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투자자들의 전체의 평균 내봤더니 평균밖에 안 나오니까 평균에 수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지수보다 2%가 낮으니까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거 뭔 닥터의 소리가 싶은데 2%라는 게 그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2%가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한 이유가 아이 투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엉터리는 아니고요. 그냥 완전 엉터리는 아니고 일부 제가 얘기했던 것 일부 조금이 이제 엉터리다. 예. 엉터리라고 하기보다 약간의 잘못이 있는데 약간의 잘못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보시면은 3월 17일 날 이제 마법 공식을 했더니 쭉 마법 공식 말도 안 되는 무슨 마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법 공식 1위로 오른 종목이 이라이폼이랍니다. 그리고 이라이폼은 이렇게 이거 사면 돈을 법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2016년이었죠? 2016년. 그때 사가지고 홀딩을 하면은 반토막이 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펀드 분석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그분들의 그 지식이 그분들에 미치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산 배분 전략은 그 기본적인 논리는 조금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받는 저 PBR이나 저 PER 수 중에서 종목을 찾는 것까지는 맞아요. 예.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지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몸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부동산 투자자 분들 150분을 모시고 한번 해보니까 그분들 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들 그냥 어거리 그냥 기름이 잘잘잘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참 힘든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백전노장들이어서 지금 최근시장을 이겨 오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그냥 이거 완전히 도피와 피난과 그냥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부동산 투자자는 대부분 다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싼 아파트를 이제 PBR처럼 구하면 어떤 아파트가 나오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인데 3억이 안 가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어디냐면은 그 중국 조선족들이 사는 나홀 아파트는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서울에서 가장 평당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이 대림동이고 그 다음이 낮은 데가 그 도봉산 밑에 있는 국립공원 보호지역에 있는 언덕백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걸 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펀드 분석한 친구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호 투자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터를 한 맹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종목 분석을 몇 개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이제 증권사 리포터 한 장 나오지 않는 종목을 왜 올리시냐. 뭐 제가 유튜브 생활하긴 했더니 아이고 악플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악플 나는 하도 얘기했더니 이제 쪽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이제 그 제가 페이스북도 하거든요. 그 팬메일 와가지고 왜 이런 종목을 올려서 경제적 굴욕에 빠지게 만들었냐. 뭐 생긴 것도 넙치처럼 생긴 놈이 네가 뭘 한다고 올리냐 뭐 그런 것도 계시고 또 제가 그 네이버 카페 가잖아요. 네이버 쪽지로 날아오더라고요. 너 어디서 출근하는 거 봤다.
잘 지켜보고 있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유튜브에 또 많이 이제 동상 올렸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독점을 했더라고요. 네가 올린 거 전부 다운로드 하고 있다. 그 유튜브에다 SSL 넣으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삭제해도 난 다 갖고 있다 이래서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상징기호인데 전거사 리포트 나오는 종목을 매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FTEN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보시면은 3월 19일이나 작년 39일이나 이제 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목표가 7,700원 해갖고요. 3일 뒤에 이제 거래정됐고 상태됐습니다. 예. 이게 딱 3일 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안 갖고 있었냐면 제가 그때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들 엄청 많이 갖고 있다가 다 손절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래량 풀릴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상징,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건데요. 예. 상징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정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불신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 불신을 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이 리포트가 오기까지는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몇 단계를 거쳐서 오냐면은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발표하고 리서치센터에서 장이 이걸 리뷰를 하고 그게 각 지점으로 배부가 되고 각 지점에서 지점장이 그 영업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영업부 직원이 얘기를 한 거를 들은 최초 정보를 받은 친구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톡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위험하다는 거고요. 저도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직장에서 내가 수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많은 또 직장이다 보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잘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제 옆에 있는 동료가 혹시 내보고 김창환이 주식하냐고 해서 안 한다 했더니 한번 해봐라고 제가 좋은 종목 하나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했더니 그 종목은 뭐고 코드 번호만 알고 있다고 이거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게 되냐니까 자기 사무 여직원이었는데 그 마을 분여회인가 아파트 분여회에서 주식을 투자 엄청 돈이 많이 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비밀 소스를 알려주는 분이 있대요. 그 부분이 종목 코드를 찍어주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기원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면 한숨 막 나는데 이제 신문기사를 또 맹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문기사. 이게 여러 사람 잡는 건데 바디 브랜드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디 브랜드라는 이 종목이 이렇게 리포트 보면은 시가총액이 2.5조에서 3조 넘었을 것이다라고 이게 이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투자자분들은 이 신문 기사를 믿어요. 이거 이 바디 브랜드의 시총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신문 기사의 이 소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뉴스 시즌가 이 신문사에서 이 기사가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이 됐겠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 신문 기사만 막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위험은 뭐냐면은 이 시가총액 2.5조에 3조 원이 정말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증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디 브랜드라는 이제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영업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억이 좀 안 돼요. 600억. 그런데 6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3조? 요게 말이 되나요, 3조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뉴스 기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투자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 전화해봤어요. 그게 담당 기사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정보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투자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뉴스 기사 어느 뉴스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보 준 게 있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다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회사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강 회사 쪽에 다니시는 분이면은 최강 전문지 기자들은 그 광고성 기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 외 기사들도 대부분 회사에서 나오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2.5조 원의 3조 원이 이런 것들은 회사에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받고 싶어 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그냥 뉴스 기사니까 이거 너무 그냥 상징이다. 이거는 진짜 2.5조 원 3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고 투자했다가는 IPO 무산 차익이 불가능하게 돼가지고 주가는 이제 떡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실 때도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뉴스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이거 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여자분들이 이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한 건 뭐냐면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홍대 미대생이 이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1배라는 친구, 이게 1배잖아요. 1배를 칭송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칭송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런 상징 기호를 보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각 기호를 하기 위해서는 홍대에 있는 미술대 학장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하루 만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송을 한다고 본 쪽에서의 그 판단은 부숴버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부숴버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상징 기호라는 거는 이 상징 기호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오를 것 같은 상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떨어질 것 같은 상징의 판단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텍스트나 이제 어떤 그림 기호가 있다면은 여기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리포트 같은 거를 보면 리포트만 보면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 투자를 다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책에서도 이제 뭐 버핏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증권사 리포트, 에너지스 리포트를 얼만큼 신뢰합니까? 라고 어떤 기자 물어봤더니 그때 버핏이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는 리포트만 이렇게 되는 게 없다. 사실관계. 그런데 이제 의견은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기호들을 서로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섞어서 사용할 때 중요한 건 사실 팩터는 무엇인지를 보고 리포트에서 팩트와 의견을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상당의 부분의 그 정보는 회사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비하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애널리스트는 기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왜 기자냐면은 소스 자체가 다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오고 의견이라면 수긍할 수 있냐 수긍할 수 없냐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이스로가 제2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면 관찰자가 대상물을 관찰하는 순간 관찰 대상물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추천 정보로 동의금속과 신세계푸드 두 정보가 얘기할 건데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문제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게 내가 여기서 좋은 정보를 막 하고 오면은 여러분이 사면은 내가 팔고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올려놨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투자자가 어떤 투자 대상 종목에 대한 동일한 의견이 있어버리면은 그 투자 종목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 그 노도지대처럼 지난번에 썼던 이론대로 이번에 쓰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상식으로 모두 복합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떡락하면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버티자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사실 이제 어제 모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하는데 오늘 이거 일이잖아요. 2천억 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가 25%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2천억 불이면 1,000원으로 잡아도 220조 정도가 되잖아요. 220조에 대해서 5%를 10%를 25%를 올려버리면은 약 15%에서 20%의 그 추가적인 관세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될 거다, 국정이 타결이 될 거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이 6월 1일 토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떡락을 하면은 우리나라 월요일 주식시장이 떡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월요일 날 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제가 아모르 파티 이거는 모두 운명이다 하면서 내가 사버렸어요, 주식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정이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식이 급락을 하기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 반등한다면은 월요일 날 시초가가 저가의 확률이 높고, 이제 끝날 때는 약보합이거나 급락은 나오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뭐 주식을 샀는데, 참, 살 때마다 이제 운명이다. 이거는 막 그런 생각합니다. 떨어지면은 그것도 운명이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주식사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게 이제 모더니즘 건물이거든요.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은 이제 합리성이에요. 투자가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퀀터 분석하는 친구들은 합리성을 강조하는데, 이 단위 면적장 가장 많은 거의 오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지 가장 임차인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합리성의 빌딩이 과거에는 이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투자에서는 PBR과 PL이 낮은 기업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다 돈을 벌었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운데 뻥 뚫려 있어요. 이거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이거나 뭐 오피스 투자하시는 분들,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촘촘하게 오피스 건물을 다 집어넣는다면 이게 돈이 얼마겠어요, 이게. 그죠? 그런데 여기가 뻥 뚫고 놓고 또 건물도 네모난 게 아니라 이게 세모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땅 면적도 그만큼 이제 날려먹는 거잖아요. 건축비도 이게 이 건물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시대가 이런 시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도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라는 거는 돈이 많이 벌 것 같은 어떤 경영진에게 돈을 밀어주는 거, 피차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뭐 한 프렌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겠다. 혹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겠다. 뭐 제철소라든지 최근 유통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합리성보다는 이제 뭐 다양성, 중심보다는 주변부 이런 걸 더 강조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바뀐 세상에 맞는 종목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도지제는 사실 그 요도지제의 그 복숭아는 다른 복숭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숭아 아니라 그 왕의 사랑을 받을 때의 복숭아와 왕의 사랑 잃을 때의 복숭아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투자 방식이 너무나 이제 교조적이지 않는가. 미국적 현실에서 맞아떨어지는 거를 한국적 현실에서 적용하니까 돈을 벌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막 하품도 하시고 이제 막 이제 졸리신 많이 계시는데 빨리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성인용.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빠송님의 그 강의 때 이제 풀무원을 추천했다가 풀무원이 외국 시장이 잘 안 좋았거든요.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외국 시장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두 손절매를 해야 될 건 아니라고 했더니 앞부분만 읽고 손절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부탁하는 건 써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셔서 멘붕이 됐다는 건데 여러분도 저의 진열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프트뱅크가 뱅크의 그
작년 4분기하고 올 1분기 그 PT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빨리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참 이게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제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더 이상 주식도 필요 없다. 소프트뱅크 주식만 사놓고 우리는 그냥 딴 일 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뻑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이분이 손정 회장이 너무나 이제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많이 해서서 이제 그런 건데요.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대는 PC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 브로드밴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AI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이 있고 마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이기겠냐는 겁니다. 이건 뉴욕 40번가의 거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많은 마차들 중에서 자동차는 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13년 뒤에가 되면은 이 똑같은 거리에서 말차는 한 대도 안 남아남고 모두 자동차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이 시대 때 싸다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소 비싸 보이지만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신문사 학고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원고지를 쓰고 조판할 때였습니다. 조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활자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신문을 만들고. 근데 그게 제가 1학년 지나고 2학년 가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해고가 되고 컴퓨터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때 그 기존에 있었던 활자를 만든 분들이 막 데모도 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바뀐 데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2035년 되면 모두 다 AI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매출액입니다. 모든 거는 매출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매수하면 되고 매출액이 꺾이거나 침체하는 기업들은 이제 사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걸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10배가 올랐지만 주가는 2배 강겼고요. 그 매뉴팩처링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거는 22배가 가니까 주가 23배 갔고 인터넷은 1000배가 가니까 15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AI 트래픽이 앞으로 1000배가 간다면 AI 주식도 1000배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드뱅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주로 공유거든요, 공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특강 있기 전에 제가 트레바이라는 독서 모임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트레바이 독서 모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남역에 있는 위워커라는 곳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워커도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피스에서 가장 크게 쓴다는 게 공유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시대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미중 분쟁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또 예전 사드 보복 때처럼 또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그때 주가도 많이 빠진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면은 미국형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쭉 대미 무역 흑자가 난 거를 전부 다 미국 국채에 샀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안 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국채 발행해야 될 거는 많이 있고 그런데 안 사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부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60년 동안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 1위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원유 달러가 많다 보니까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해갖고 미중 분쟁이 일어났고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이게 5에서 10%가 5에서 25% 늘어나면서 6천억 불에 대해서 이제 관세 인상이 됐고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가 만약에 5% 하는 게 25%, 20% 늘어나면은 관세 수입이 얼마죠? 관세 수입만 400억 불인가? 400억 불이면 그 1달당 1,000원을 잡아도 40조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매년 40조의 관세 수입이 나오면 이 수입을 갖고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올렸던 내용에서 작성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 수익을 중국 관세 수익 25% 때리면은 중국의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은 돈을 이제 관세 수익 관세 올라가는 만큼 이제 마진 축소가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지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 갖고 있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보다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에 공장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 중에서 중국의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이 힘든 건 맞지만 그 외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은 관세 인상분만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갖고 왔던 이 종목 외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종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게 중국의 그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공장 기업과 다른 나라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공장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패권 경쟁이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문제 중에 이제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에 나설 거고 그리고 대중국 수출에 감사가 맞지만 이번에 2천억 불이고 이제 나머지 3,259억 불은 이제 뭐 6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늦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오늘은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1.7%인가요? 뭐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동위금속이 이제 괜찮아 보인다. 차 선호주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동위금속은 이제 이 굴삭기에 들어가는 이게 트랙 슈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공장이 있어요. 근데 경쟁사는 대창장도는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고요. 경쟁사이 잠깐만요. 흥국도 중국에 공장 갖고 있고 대창장도도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도일금속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앉아서 다른 업체들은 25% 관세 때려 맞고 이 업체는 안 받으니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매출액은 보시는 바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액은 연간을 보더라도 쭉 늘어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이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캐치한 건데 아마도 2년 뒤에도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을 거고요. 2년 뒤에도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업황이 이렇게 좋다 보면은 한 2년 버티면은 이게 쭉 가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사는 게 인프라투자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고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기만 하더라도 70년, 80년 된 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대형 굴삭기가 좋아지면은 요렇게 될 확률보다는 요렇게 될 확률이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다 녹화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물병을 던지시면 제가 우산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진이 나면 또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굉장히 튼튼하게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동위금속과 동위산업 제일 연마하는 이제 큰형, 작은형, 이제 막내. 근데 보통 우리에서 3형제 있으면 막내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남자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장남이 좀 바보스럽고 이제 둘째는 좀 이제 영악하고 막내가 되게 잘하는데 동위금속은 막내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사람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트랙슈가 이만한 거죠. 이게 동위금속에서 만들고 있는 이게 히타치에 들어가는 대형 굴삭기인데 주로 이제 터널, 광산 개발에 들어가는 이제 이 장비에 만드는 거고요. 이거 완전 보면 이게 아바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바타? 영화 아바타 보면은 엄청난 굴삭기 나오잖아요.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이제 트랙슈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반이 싸네요. 그리고 이제 소유금속은 우리 다들 무역협회에 가면은 이렇게 매 월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 월별 자료를 봤더니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작년 대비 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셨다가 똑똑 사시면 피해자분이 같이. 그리고 동위금속은 이제 재고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굴삭기,
트랙 수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76억, 240억, 아니 이렇게 100억, 240억, 76억이니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트럼프라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이 회사가 괜찮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차선호조로 이제 갖고 왔고요. 이제 탑픽으로는 신세계 푸드입니다. 이거는 월요일 시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전에 물 한 번 먹고 이제. 신세계 푸드는 이제 별거 없고요. 이제 신세계 푸드는 그 HMR 시장 가전 간편식을 이제 국내 1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이제 떡락을 했어요. 1인가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신세계 푸드를 그 분석 올렸더니 어떤 분이 PER이 높은데 사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사도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 지금은 돈을 못 보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트렌드를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것만 하면은 이제 돈을 이제 벌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이 9,500억, 9,000억, 1조, 1조 2천억 이게 1조 3천, 1조 4천, 1조 5천 이게 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만 늘어나면은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비용만 통째하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신세계 푸드로 인해서 제가 덕담도 받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가 기도 주겠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단체 급식, 외식, 식품 유통, 식품 제조인데 가장 크게 보면 식품 제조 부분이고요. 식품 제조는 이제 그 일회용 뭐 만두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 이런 업체도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재 그러니까 식자재를 가지고 제품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번 달부터 이제 오산 제2 공장이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6월 달부터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은 매출이 600억, 700억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매출 볼륨도 늘어나고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게 그 안수정등이라고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흰 코끼리한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 앞에서 이제 밧줄을 잡고 간신히 이제 매달려 있는데 밑에 보니까 뱀 3마리가 잡아먹으려고 내름내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코끼리가 닭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위에서 흰쥐 한 마리, 검은쥐 한 마리가 이 줄을 잘라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잘리면 툭 떠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급박한 순간에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걸 먹었더니 맛이 좋더라.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